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한국의 국가기록원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 발표에서는 연방정부의 연구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국가기록보관소, 즉 미국 국가기록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온라인 카탈로그, 또 히스토리 허브 플랫폼,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탐구 등 저희 원의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배경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미국 국가기록원은 또는 나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고 또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하는 기록은 국민의 것입니다. 기록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의 권리, 자격을 주장하고 또 선출직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국가로서 역사를 문서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록들입니다. 저희 원의 사명은 저희가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연방정부 기록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시민권을 주장하고 또 정부의 책임을 묻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정부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미국 국가기록원은 미국 전역의 연구자 및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미국 전역의 20개 기록보관소 및 기록센터와 또 15개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는 국가와 국민으로서의 미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역사적인 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기록물은 미국의 국가적 경험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희 연구실에 또는 기록보관소에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에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거리와 또 방문 비용으로 인해서 기존 아날로그 형식으로만 제공되는 기록보관소는 대중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는 역사를 연방정부의 시설에 들어가서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디지털화 및 온라인 접근성은 형평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저희는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이 기록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다양한 그룹이 시민교육과 역사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저희 미국 전역에 걸친 저희 원의 기록 보관소의 물리적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장표는 저희의 디지털상에서의 입지를 보여주는데요. 저희 웹사이트의 인기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archives.gov는 회계연도 2023년에 5,20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하였고요. 또 저희 온라인 카탈로그는 3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도서관 웹사이트에도 상당한 방문객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본 원의 기록은 인터넷상의 다른 플랫폼 및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원의 기록물 상당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저희 시설에 오지 못하더라도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원의 웹사이트도 방문을 해서 원하는 기록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SNAC, 토착 디지털 아카이브 조약 탐색기, MPS 국가 역사 등록 등등이 있습니다. 본 이미지는 1,700만 개 이상의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 디지털 공공도서관 DPLA의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또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사본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도 기록물의 재활용이 보다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키미디어에 거의 150만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와 동일한 플랫폼이죠.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85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본원이 진행 중인 작업의 규모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연방정부에서 생성하는 전체 기록물의 2에서 3% 정도를 영구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 130억 개 이상의 텍스트 기록, 1,800만 개의 지도, 차트, 4,300만 개 이상의 이미지, 그리고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범주인 전자 기록 역시 수십억 개에 달합니다. 또한 영화와 비디오 기록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기록원이 보유하는 자료는 연방정부에 의해 그리고 연방정부를 위해 만들어진 기록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 카운티 또는 지역 수준에서 생성된 기록물은 본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록물은 아메리카 원주민 관련 기록, 연방인구조사 기록, 선박 도착 승객 명부, 연방관공서에 접수된 귀화 기록, 토지 기록, 병역 기록 및 연금 기록 등입니다. 그리고 주로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저희 원은 4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성의 실현, 고객과의 연결, 국가를 위한 가치 극대화, 또 인재를 통한 미래의 성장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목표이고요. 또 해당 목표를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합의 부서의 목표는 모두 본원의 전략적인 목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디지털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접근성의 실현과 관련해서 본원의 디지털화 노력은 바로 접근성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속하게 됩니다. 2026년까지 저희는 5억 페이지의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국립문서보관소 카탈로그를 통해 대중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저희는 전통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국가기록원 카탈로그의 오래된 설명들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의 주요한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고요. 또 국가를 위한 가치 극대화 측면에서는 2026년까지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완전한 디지털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요건, 감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온라인 카탈로그의 홈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인 본원은 온라인 기록을 단일 카탈로그로 중앙 집중화하고 해당 기록의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노력을 방지할 수 있었고요. 인터넷에서 기록을 재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중앙집중식 데이터 덕분에 기록을 쉽게 대량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누구나 웹사이트에서 기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을 만들고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카탈로그를 개발 또 확장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저희 원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디지털화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고 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작업의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디지털 객체의 증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아마존 스노우볼 기술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다 쉽게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연은 클라우드가 출현하자 클라우드로 이전하였고요. 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4년에
일주일 만에 디지털화를 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작업이 과거에는 거의 수개월, 수년 정도 걸렸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계속 디지털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 원은 방대한 수의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억 6,700만 개의 디지털 사본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130억 개 이상의 텍스트 기록과 사진, 비디오 및 기타 특수 미디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자료입니다. 사용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마이크로 필름을 디지털화하는 대대적인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기록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대통령 도서관은 모든 종이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카탈로그에 수록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계속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디지털화 전략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단일 해결책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에 디지털 사본을 넣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한 결과 5가지 기본 접근법으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첫 전략은 디지털화 전략인데요. 2015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중 접근성을 위한 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화 전략은 파트너와의 협력, 연구실에서의 디지털화, 아카이브 부서 전체의 디지털화 확대, 계약 업체의 활용, 또 대중과의 협력 등 디지털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하는 접근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미 파트너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대중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있는 2억 7천만 개가 넘는 디지털 사본 중에 1억 6천만 개 이상이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기록, 또 공간, 또 감독을 제공을 하고요. 또 파트너는 디지털 사본과 메타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각 전략을 통해서 카탈로그에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는지 보여주는 원형 차트입니다. 디지털화된 기록의 대부분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체 디지털화 연구소에서 디지털화된 기록의 약 27% 정도를 제공을 해주었고요. 또 연구소를 위한 기술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방기관으로부터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형식의 기록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추세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디지털화된 기록의 일부는 워싱턴 DC의 플래그십 빌딩에 있는 이노베이션 허브에서 제공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직원들이 대중과 협력하여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또 이를 카탈로그에 올리는 시민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양이 아니라 대중의 참여입니다.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작은 양조차 74만 권 이상의 디지털 사본에 해당합니다.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milysearch.org는 무료 사이트이기는 하지만 사이트에 있는 모든 자료에 액세스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ancestry.com 그리고 fold3.com은 모두 각 타이틀에 세계인 용어 일부 또는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또한 지역 기록 보관소와 대통령 도서관을 포함한 국립문서보관소의 모든 연구실에서 ancestry.com과 food3.com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엔시스트리 및 패밀리 서치와 같은 민간 기업과 제휴하는 것 외에도 재향군인부와 같은 다른 연방 기관과 제휴하여 선박합한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맺고 있는 제휴 파트너십의 일부입니다. 이제 저희 원의 디지털화 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요 디지털화 연구실은 워싱턴 DC 플래그십 건물에 있는 작은 연구실 1번 아카이브와 또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에 있는 훨씬 더 큰 연구실 2번 아카이브로 2개의 이미징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실에는 텍스트, 대형 포맷,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포함한 여러 기록 형식 또는 유형의 스캔을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는 디지털 전원 1단계 시스템과 또 캐논 카메라 시스템을 포함한 오버헤드 카메라, 또 2014년에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그 기록 등도 지금 디지털화 작업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이크로필름도 지금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1960년 인구조사도 디지털화하고 있고요. 2031년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연간 제작량은 일반적으로 500만에서 700만 페이지고요. 또 주로 마이크로필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이 고밀도 컨베이어 벨트 스캐너를 사용하여 디지털화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대량 디지털화 연구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새 연구실은 6월에 완공이 되어서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내부 스캔 작업 외에도 저희는 마이크로필름 출판물 및 소장, 마이크로필름 디지털화를 위한 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5천만에서 7천만 장의 이미지입니다. 저희의 전자기록 부서는 2013년 2월에 국가기록원 카탈로그의 최초의 디지털 원본 기록 센트인 식물품종보호 사례 파일을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해당 부서는 완전히 공개된 기록과 또 특별 접근 및 FOIA 프로그램에서 대중 접근을 위해 검토 승인된 기록을 점진적으로 추가하였고요.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현재 해당 부서는 704개의 시리즈, 170만 개의 파일, 220억 개의 기록, 6.6TB의 컨텐츠를 카탈로그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구조화된 데이터, 디지털 텍스트 기록, 지리 공간 기록을 포함하여 디지털에 기반한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봉사활동과 또 참여 노력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DC 시설에 있는 이노베이션 허브에서의 작업을 설명하는 짧은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Hello, I'm Catherine Branson, Innovation Hub Office of Innovation.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기록원 혁신 허브 코디네이터인 캐서리 브랜슨입니다. 허브에는 대중과 협력해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요. 스캔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약을 통해서 연구자와 자원봉사자가 장비를 사용해서 저희 기록원에 소장된 기록을 스캔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북전쟁 병역 기록과 연금 파일 등 특정 유형의 병역 기록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스캔 사본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사본은 온라인 카탈로그에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파일을 온라인에 게재함으로써 워싱턴 DC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연구자들이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원봉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남북전쟁 이후 인디언 전쟁에 참전한 인디언 스카우트와 버팔로 병사들의 연금 파일, 남북전쟁에 참전한 제20 메인 보병 연대의 군 복무 기록 역시 있습니다.
온라인 연금 및 복무 기록 색인을 활용해서 관심 있는 다른 파일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 기록은 가족 이름, 집 주소, 연금 신청자의 생활 세부 정보 등 계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가, 학생 및 19세기 군인과 그 가족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에 관심이 있는 기타 사람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혁신 허브에서 스캔된 기록을 찾으려면 catalog.archive.gov로 이동해서 시민 기여자를 따옴표로 묶어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내용입니다. 사진은 드물게 발견되지만 패션에는 사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존 골든이고요. 15세에 입대하여 연합군이 자신과 그 농장의 다른 노예들을 해방시킨 후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진술서는 리틀 비콘 전투에 간발의 차로 참전하지 못한 인디언 스카우트 러닝 wol프가 작성하였고요. 벤자민 클리포드는 제20 메인 보백 연대에서 복무했는데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총에 맞아 월불에 부상을 입었고요. 이 장애 판정을 받아 제대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고머 로버츠가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금사무소에 보낸 귀하 증명서의 사본입니다. 혁신허브는 2015년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민 스캐너는 국가기록원 카탈로그에 70만 페이지 이상을 기여해 왔습니다. 스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스캔을 돕고 싶으면 이메일 이노베이션 허브 @narada.gov로 스캔 예약을 신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 DC에서 혹시라도 스캔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원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장표가 맞습니다. 네, 캐서린 브랜슨이 직접 대면으로 아키비스트 아웃리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와 같은 아웃리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이 저희의 디지털화된 문서에 태그를 붙이고 또 필사하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시민 아키비스트 대시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저희 혁신실이 수년 동안 참여해온 여러 디지털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아키비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이 무료 사용자 계정에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계정을 만들면 카탈로그에 있는 기록물에 필사, 태그,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기록을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AI 대신에 그 역할을 해주는 매뉴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국가기록원에서는 모든 여러분이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중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단계는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되겠죠. 시민 아키비스트 프로젝트는 주제별로 큐레이션 되어서 카탈로그 뉴스레터에서 강조 표시가 되고요. 4주에서 6주마다 발행되는 카탈로그 뉴스레터에는 3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가기록원은 다른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직원만 근무하고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또 희망적인 점은 사람들이 집에 있고 또 할 일을 찾고 있었고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저희 기록을 복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필사 작업이 완료되어서요. 참여자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디지털로 더 많은 참고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더 많은 기록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보유 자료를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대면 방문 또 대면 참조는 줄기는 했지만 이 기간 동안 디지털 참조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다음에는 디지털 자료실인 히스토리 허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히스토리 허브는 클라우드 소싱, 역사, 기록, 또 계보 연구를 위한 선구적인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방문자는 새로운 질문을 하거나 또는 이전에 이미 답변이 완료된 질문 모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 다른 기관 또는 본인과 같은 전문가 커뮤니티 회원으로부터 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할 필요가 없이 질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직원은 더 복잡한 요청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검색 엔진을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은 정적 사이트 및 기존의 FAQ 페이지보다 히스토리 허브와 같은 플랫폼의 검색 결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귀화 기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일치하는 여러 문의가 즉시 표시가 됩니다. 히스토리 허브는 다음과 같은 12개 이상의 주제별 연구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보, 인구 조사 기록, 이민, 귀화 기록, 그리고 저희의 시민 아키비스트와 미국 의회 도서관의 국민에 의한 이라는 전사 프로젝트도 저희 히스토리 허브 지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저희가 했던 업무와 관련된 수치인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집계를 하였습니다. 카탈로그 설명 자료 같은 경우에는 3,200만 건, 그리고 또 카탈로그의 디지털 사본 같은 경우에는 2억 7,800만, 태그는 1천만 건, 트랜스크립션은 260만 건, 그리고 이 태그와 그리고 트랜스크립션은 모두 다 대중들이 기여를 해주신 것이고요. 뉴스레터 구독자 수 같은 경우는 37만 1,000명이 넘습니다. 네, 이 복구 설명과 또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재현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소외된 커뮤니티 이야기를 핵심 아카이브 설명의 중심에 두는 지적 프레임워크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의 필수적인 측면은 커뮤니티 파트너와의 의미 있는 협의, 참여, 또 협업을 창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행정명령과 인종차별에 관한 아키비스트 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 원은 2021년 7월에 대표적인 설명 그리고 또 디지털화 워킹 그룹을 발족시켰습니다. 본 그룹은 아카이브 설명에서 소외되고 과소대표되어 온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특정 커뮤니티의 담당자와 협력을 해서 해당 커뮤니티의 중요한 기록을 식별하고요. 디지털화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다른 커뮤니티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표면화해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정말 몇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인공지능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디지털 액세스 작업 중 일부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AI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0년 인구조사는 AI 도구 아마존의 트랙스트랙을 사용해서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인구조사 표에서 이 이름 색인을 초안을 생성하도록 이 도구를 학습시켰고요. 인구조사 프로젝트 초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이제 대중이 이름 초안을 다듬을 수 있도록 전사 도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사실 수기로 쓰면 이 글씨체를 알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AI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 도서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버지니아 공대와 협력을 해서요. 문화유산 기관에서 새로운 기술과 그 윤리적 사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원에서는 AI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탈로그에서 사용자 검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멘틱 검색 파일럿과 기록물의 보존 설명을 작성하는 기관 아키비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 설명 파일럿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모두 초기 단계에 있고요. 지금 이 모두 작업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연사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AI에 대해서 제가 썼고 또 이 말을 하는 중간에도 그리고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 시기에도 AI는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단기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말까지 저희는 카탈로그에 3억 개의 디지털 사본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025년 총 4억 개의 사본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2026년에는 5억 개의 사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금과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2030년까지 목표는 10억 개의 사본일 수도 있고 또는 125 개의 사본이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아키비스트로 콜린 쇼건 박사님이 합류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있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기록에 대한 디지털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 왔고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 방문객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